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오랜 고민이자 목표이기도 한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특히 요요 현상 없이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을 이루고 싶다면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3가지 핵심 습관을 자연스러운 이야기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겸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다이어트의 정석을 함께 탐구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지속 가능한 식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극단적인 식단 제한부터 시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거나 오직 닭가슴살과 샐러드, 소량의 채소만 먹는 이른바 원푸드 다이어트나 극단적 초탄고지 식단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것이죠. 처음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은 체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듯 보여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식단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데 특정 영양소를 오랫동안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이는 결국 참을 수 없는 식욕 폭발로 이어져 다이어트 실패와 함께 끔찍한 요요 현상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즐겨 먹던 맛있는 음식들을 갑자기 그리고 영원히 먹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그 스트레스는 어느 순간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식단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은 탈모, 피부 트러블, 면역력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은 맛도 있고 영양도 풍부하며 무엇보다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식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핵심은 균형 잡힌 영양과 현실적인 조절에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를 무조건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자 뇌활동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느냐입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 잡곡밥, 통밀빵, 고구마, 단호박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이며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 끼니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 계란, 콩류 등의 고단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역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등 푸른 생선 등을 적정량 섭취하여 건강한 지방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포만감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매 식사 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식단을 조절할 때는 양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은 잉여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하여 체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활동량과 기초 대사량에 맞춰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양이 나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식사일기를 쓰면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과 식습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끼 식사에 밥은 한 공기 반이 아닌 한 공기만 먹는다든지 간식을 먹을 때는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 소량을 선택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끔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으로 즐기는 치팅, 데이 또는 유연한 식사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쉽게 지쳐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식사가 장기적인 다이어트 성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평생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고강도 운동도 체력 증진과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지만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의 핵심은 꾸준함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이 시간 동안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움직임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지방 연소 효율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증진, 골밀도 강화, 스트레스 해소, 수면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지로 재미없는 운동을 시작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지만 즐거운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요가, 필라테스, 춤 등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운동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자신의 체력 수준, 취향, 그리고 생활 환경에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고품질의 온라인 운동 영상이나 애플리케이션들도 많으니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즐거움을 더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빠르게 걷기,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목표 심박수를 유지하며 3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좋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량을 높여줍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가만히 휴식을 취할 때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방지하고 탄탄하고 건강한 몸매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런지 같은 맨몸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이며 덤벨이나 저항 밴드를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근육을 자극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주 23회 정도 전신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근력 운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부상 방지와 꾸준한 운동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면 생활 속 운동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예상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대신 걸어 다니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죠. 점심시간에 식사 후 사무실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에서 TV를 보면서 광고 시간 동안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스쿼트 몇 세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훌륭한 생활 속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넘어 몸을 더 많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 그 자체입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여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운동은 여러분의 몸을 더 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충분한 수면과 현명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언뜻 보면 다이어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의 복잡한 호르몬, 균형과 심리 상태에 깊은 관련이 있어 체중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식단과 운동에만 집중하지만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이어트 성공은 물론 건강 유지도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 우리 몸의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 GHRELIN의 균형을 맞춰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반면 그렐린은 식욕을 촉진하여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의 분비는 줄어들고 반대로 식욕을 폭발적으로 촉진하는 그렐린의 분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되고 특히 고칼로리, 고당분 음식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야식이나 불필요한 간식 섭취로 이어져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하루 79시간 정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권장합니다. 매일 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는데, 이 코르티솔은 식욕을 증가시키고 특히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감정적인 식사, 즉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식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위로를 얻기 위해 달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고, 이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결국 체중 증가와 건강 악화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죠.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명상이나 요가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가벼운 산책이나 조용한 음악 감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독서, 그림 그리기와 같은 취미생활이 혹은 친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거나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여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잠시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신적인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습관, 즉 지속 가능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다이어트를 이루기 어렵고, 이 3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요 없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식단 조절을 철저히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 결국 식단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또한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 회복이 더디면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식욕 조절이 쉬워지고 운동할 에너지와 의지가 샘솟으며 식단 관리도 더욱 수월해지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끝내는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건강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꾸준히 바꿔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기, 잠자리에 들기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기 등 아주 사소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반복되고 쌓여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화시켜줄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거나 가끔 실수한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가끔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오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이어트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 몸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주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활력을 불어넣으며 충분한 휴식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치유해주세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3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볼까요? 첫째, 지속 가능한 식단을 만드세요.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양 조절, 그리고 가끔은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유연한 태도를 잊지 마세요.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움직이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여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드세요.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힘쓰세요. 질 좋은 수면을 통해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자신만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이 3가지 습관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녹여내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